열심히 준비한 거다. 너무 안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다 풀었을 거라 보고, 자, 9번부터 보도록 하자. 시간이 얘기만 끝납니다. 그치? 자, 우선 태평양 어느 지점 A에서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냥 측심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래. 그러면 여기서 측심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결국 이제 초음파를 쏴가지고 되돌아오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수심을 구한다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좀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때 딱 봤을 때 몇 미터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어디가 무슨 지역인지가 대략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간단히 생각하면 요거야. 해령하고 해구에다 치고 이렇게 바닷물 표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 심해적 평원의 평균 수심이 한 4,500m, 한 5,000m 정도 나오고 있거든. 근데 요거보다 해령은 요 평균 수심이 한 3,000m 전후가 되고 있고, 해구와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깊어서 1,000m 전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숫자를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딱 받았었을 때 계산했는데 5,000m보다 수심이 얕으면 해령이고 깊으면 해구야. 그러니까 요 5,000m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대략 평균 제시 여기 되고 있다라고 친다고 하면 A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심이 좀 얕다네. 그럼 여기가 해령이구나. 여기는 지금 깊으니까 해구구나. 이렇게 우선은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기억. B에서는 V점의 열곡이 나타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요게 열곡이라는 것이 원래 줄지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인데, 해구도 이렇게 골짜기 형태가 나타나게 돼. 근데 일반적으로 열곡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판이 갈라지고 있는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하게 돼.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령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 골짜기, 이것을 열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해구는 열곡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자, 니은 A는 새로운 해양지 만들어지는 곳, 해령이냐 이걸 묻는 것인데 맞겠고, 디귿 A 지역에서 왕복 시간이 더 될 것이다가 아니라 B가 더 길어야겠지. 그 다음에 리을 B를 경계로 대륙 해양지가 나눠지고 있다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해발고도 0m야. 그러니까 해수면이 여기다 얘기지. 그럼 여기가 대륙지가, 여기 해양지가. 그러면 답은 니은과 리을 두 가지가 되고 있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대략 얘가 어느 경계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물론 이걸 보도 알 수 있지만, 여기를 보게 되면 A가 이렇게 잘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지나가고 있냐면 이렇게 일본 해구가 있고, 이쪽에 필리핀 해구, 이쪽에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요. 그래서 A 지역은 해구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에 나스카판, 이제 태평양판. 그래서 두 해양판이 서로 벌어지고 있는 동태평양 해령이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가 발산 연계, 여기가 수렴 연계. 그러면 딱 보니까 지금 Q 쪽은 수심이 겁나 깊게 나타나고 있고, P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가 A, 해령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가 B, 여기가 바다리. 여기가 지금 여기가 P가 지금 어디였어? 이게 지금 해령이니까 여기 이게 뭐야 이거? B, 이게 B구나. B가 된 것이고, 여기가 해구니까 지금 여기가 A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 P는 A에 측정된 것이다. 아니고, A는 메트리 하강부다. 근데 해구니까 수렴 경계. 그럼 메트리 하강을 해야 판이 충돌하고 있으니까 맞겠고. 이건 Q에서 배력부대는 판 경계 서쪽에 있을 것을 했는데, Q에서 지금 여기 마리아나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었어. 이렇게 필리핀 해양판이 있다 치고, 여기 이렇게 해서 태평양 해양판이 있는데, 태평양판이 이렇게 좀 들어가는 중이야. 그럼 여기가 판 경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서쪽, 동쪽이 되는데, 대륙 부대는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이 서쪽을 말하고 있으니까 판 경계 서쪽에 얘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답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가 되고 있다가 된 것이지. 나 지금 저 촬영 하는 중이야? 네. 하고 있구나? 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봅시다. 자, 13번을 보시면 이렇게 변환단층에 대한 그림이 나오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여기가 지금 해령이 되고 있고, 변환단층, 그 다음에 해령, 그 다음에 변환단층, 해령이야. 그러면 해령에서 양쪽으로 판이 이렇게 확장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봤었을 때 요 해령에서 CD가 속해 있는 이쪽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중이고, 요 해령에서 뒤쪽은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서로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마찬가지지. 근데 여기서 좀 잘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을 보면 요게 지금 판 경계란 말이지. 그러면 대략 여기 왼쪽에 있는 요게 한 개 판이고, 요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요것이 이게 한 개의 판이야. 그래서 지금 판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C하고 D는 지금 서로 다른 판에 있으니까 어긋나면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데 A와 B는 지금 같은 판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빠르기로 이동하다 보니까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되는 것이지. 네. 자, 기억 A, B의 지각은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을 것이다 되어 있는데 결국은 연령을 묻는 거잖아. 해양판의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해양판의 연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해령에서 떨어져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야. 해령에서 떨어진 거리를 묻는 것이고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해저에 쌓여있는 지층 있지. 이 지층의 두께가 얼마인가 요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A하고 B가 언뜻 보면 지금 같은 경도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 해령에서 A까지는 이 정도의 거리지만 B는 요 해령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기 때문에 B의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거구나. 그러면 기억 틀렸겠고 니은 퇴적물 두께는 B와 D 똑같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해령 떨어진 거리 B가 가깝고 B가 멀리 있으니까 B가 더 두꺼워야 된다. 니은 맞고 C와 D 이동 방향은 반대가 되고 있으니까 답은 2번이다가 되는 것이지. 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14번 문제 해양판이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연령 분포가 나타나고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지금 프린트물에서는 진한 게 여기서 하얗게 지금 표시되는 것들인데 보니까 여기가 해령이야. 네. 그러면 요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A판은 현재 이쪽 방향으로 가는 중이고 B는 요 해령과 이 해령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이쪽이 좀 더 나이가 많은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C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가 된 것이지.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좀 세 개의 판이 벌어지는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돼. 네. 자, 기억 A, B에는 보존형 경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존 경계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해령에 이게 해령.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것이 보존 경계지 요거. 네. 이 보존계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요것이 결국 요것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흔적이 남아져서 이렇게 지금 간 거기 때문에 보존 경계가 확실히 있구나. 알지? 네. 자, 니은 이 기간 동안의 이동 속력은 A가 더 빠를 것이다. 맞아요. 같은 색깔의 두께를 보게 되면 A가 더 두꺼운 거니까 니은 맞고. 디귿 C는 B에 대해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C가 만약에 B에 대해서 얘가 만약에 북쪽으로 간다면 여기는 수렴 경계가 될 가능성이 크겠지. 네. 그리고 연령 분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그럼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자.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왔는데 판 경계가 지금 A, B를 경계시는 여기가 지금 동태평양 해령이야. 태평양판은 여기서 만들어진 다음에 쭉 가서 여기서 얘가 소멸하고 있는 중이지. 그 다음에 B, 나시카판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페루 칠레 해구 밑으로 들어가서 소멸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해구 근처에 있는 이 해양판의 연령은 A, B 중 누가 더 나이가 많아야 될까? 해양판의 연령, 여기 있는 이거 연령과 여기 연령은 얘가 더 많아야 되겠지. 네. 한참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이 이게 A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B가 되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령이 많은 해양판이 분포하는 게 A가 되고 있으니까. 요게 태평양판, 요게 나스카판. 자, 그러면 기억 맞고 니은 T 기간에 확장 속도는 A가 더 빨랐을 것이다 되는데 보니까 지금 T 여기 되어 있는 부분에 A는 4cm보다 작고 얘는 4cm보다 훨씬 더 커. 눈대중을 보니까 얘가 이만큼 되고 있고 얘는 이만큼이니까 한 3배 정도가 더 크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A보다는 B가 훨씬 더 빠른 거구나. 그 다음에 디귿 T 기간의 퇴적물의 두께는 A가 3배 더 두꺼울 것이다 되는데 요거는 아까 했지만 지층의 두께라고 하는 것은 해양판의 연령과 상관있는 것이지 퇴적 속도하고 상관있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보니까 B가 훨씬 더 빠르고 A가 느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A처럼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태평양 속도가 지금 빠른 게 있고 속도가 느린 해양판이 있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경사가 서로 달라.
그러니까 옆으로 확장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면 확실히 이렇게 여기서 완경사가 나타날 것이고 확장 속도가 느리게 되면 천천히 하기 때문에 수심이 급격히 떨어지는 급경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얘기야.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니 이렇게. 그러면 이때 지층 두께가 만약에 10m가 되는 지점, 요게 지금 10m라 가정해보자. 얘는 지금 이 해령에서 이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만 10m가 되는 지점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10m라 가졌을 때 떨어진 거리가 되게 짧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층이 10m가 되는 이 지점이 해령에서 멀리 나타난다는 뜻이고 느리게 확장한다는 것은 얘가 가깝게 나타난다 이 뜻이야. 네. 그런데 여기나 여기나 연령은 똑같지. 네. 연령은. 지층에 쌓여있는 두께가 같다는 것은 연령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거기 T 기간에 A나 B나 둘 다 지금 같은 시간을 지금 표현한 거기 때문에 지층의 두께는 똑같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지층이 나타나는 지점이 해는 떨어진 거리가 빠른 게 멀리 나타나고 느린 게 가까운 데 나타난다.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러면 답은 기억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가면 자, 29번을 보시면 이제 남미 대륙 주변에서의 그 해양판들에 대한 것이 나온 게 있어요. 자, 이 남미에 관련된 것은 그 지구과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동태평양 해령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서양 중앙해령이야. 지금 요 나스카판 해양판이 이렇게 쭉 가다가 남미 여기서 얘가 섭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페루, 칠레로 나타나게 돼. 근데 여기서 발생한 해양판이 일로 확장을 할 때 여기는 판 경계가 없어.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판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고 있냐면 여기가 나즈카판, 여기가 그 다음에 이쪽은 남미가 여기까지가 남미판이야. 이것이 다. 그래서 남미판은 여기가 판 경계 없다 보니까 대륙과 해양이 서로 좀 붙어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네. 자, 그러면 기억. 이동 속도는 나스카판이 더 빨랐다. 맞아. 이거는 여기 나가면 숫자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런데 이게 왜 빨랐는가 더 중요한 거야. 얘네들은 지금 해령에서 해양판이 만들어진 다음에 양쪽으로 얘를 밀어. 똑같이 여기서 대서양 중앙에서 이렇게 밀어. 그래서 두 개가 미는 힘이 어느 해양판이나 공통적으로 존재를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구에서 이렇게 있다 치면 해구에서 해양판이 들어갈 때 경사가 급해지지. 그러니까 해양판이 쭉 가다가 이렇게 섭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면서 뒤에 있는 이 해양판을 잡아당기게 돼. 그래서 실제로 해구가 있는 해양판이 훨씬 더 이동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해령은 어느 해양판이나 공통적으로 있지만 해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구가 있는 해양판이 더 빠르다. 그러면 기억 맞고 니은 신발 지지는 딱 섭입을 하는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지. 판이 들어가줘야지만 깊은 데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A와 C 지역 이런 발산 경계에서는 천발만 나타나게 된 것이고 B 여기 지하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봐야 돼서 니은 틀렸겠고 그 다음에 D 이것은 멘틀대로의 하단부죠. 그럼 답은 기억 하나밖에 안 돼요. 좀 너무 빠르면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자, 36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그 대륙 주변에서의 판 경계가 나타나고 있대. 그리고 보니까 여기 다의 자리를 보니 지점 깊이가 B-에서 B로 갈수록 여기서 L로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다른 거 아니라 이거는 섭입을 하고 있다가 된 것이지. 섭입. 네. 그런데 판 경계에서 가까이 있는 A-와 멀리 있는 A가 지금 지점 깊이가 거의 비슷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보통 우리가 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치고 오른쪽에 있는 판이 섭입을 한다면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려. 그러면 판 경계가 여기다 치게 되면 A-와 A를 보게 되면 지점 깊이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네. 이게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별로 없어. 이거는 이론상만 존재하는 것들이고 그럼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이렇게 있다 치면 오른쪽 판이 섭입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럼 여기가 판 경계야.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가 나오면 얘보다 이 둘의 이 지점 깊이 차보다
이렇게 됐을 경우 여기하고 여기에 이 지름 깊이차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이지.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판 경계 여기다 치면 A-하고 A쪽하고 이 지름 깊이가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 이 얘기지. 네. 그러면 A- 쪽에서 급하게 판이 들어와줘야 돼. A- 쪽에서. 자, 그러면 기억. 해구 발달하는 건 맞겠고, 그 다음에 니은 A- 주변에서 완만하다 아니라 오히려 더 급해야 돼. 그러니까 A- 주변이 만약에 완만하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더 안 되는 것이지. 네. 디귿 밀도는 B- 속한 판이 더 클 것이다. 설명하고 온 거니까. 그럼 답은 3번이 되고 있다가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53번을 봅시다. 자, 우리가 예전에 그 변환단층에 대한 생성 원리를 설명하면서 탄성 반발설로 만들어지는 변환단층이 있는가 하면 얘처럼 지구와 자전을 하면서 남북 방향으로 길게 늘어지는 해령일 경우 위도에 따른 선속도 차이 때문에 해령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날 거야. 네. 자, 그래서 여기가 회전축이다라고 친다고 그러면 해령 자체가 여기 이렇게 오는데 다 이제 오른쪽으로 밀려 있는 상태야.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요 해령에서의 받는 선속도가 가장 큰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기억 A는 지각 연령이 더 적을 것이다. 떨어진 거리, 해령 떨어진 거리가 B가 더 가깝고 A가 더 멀리 있으니까 A가 더 나이가 많아야겠고. 자, 니은 변환단층에서는 두 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되는데 변환단층이 지금 여기를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요 해령에서 오른쪽으로 이 해령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니은 맞아. 근데 변환단층이 꼭 저렇게 반대 방향으로 어긋날 때만 발생하는 건 아니야.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속도가 차이가 생겨서 수평으로 어긋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도 변환단층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돼. 자, 디귿 회전축에서 먼 곳일수록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멀다. 다른 말로 더 빠르게 가고 있다. 맞지? 니은 디귿 답은.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7번을 봅시다. 자, 67번을 보면 지금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우리가 많이 봤었던 곳 여기가 지금 대서양 중앙해령 네.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 그러면 이게 뭐예요? 라고 할 텐데 해령이 이렇게 이어지고 끊어지고 해령 이어지고 끊어지고 해령 이어진다. 그러면 지진이 발생하는 곳만 표시한다면 요게 해령을 따라서 변환을 따라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봐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가로선만 있어. 가로선만. 굵은 거는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고 얇은 선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래. 그러면 여기서 가로선만 남겨놓고 지우면 되는 거야. 요게 없는 거 이렇게 없는 것이지. 가지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붉은색 실선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얇은색 실선은 뭐냐? 그 변환단층에서 해저가 확장하면서 그 잘라진 그 틈이 그냥 늘어지고 있는 자국이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얇은색 실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 칠해진 부분이 굵은색 실선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 굵은 실선은 보존 경계를 의미하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기억 단층선은 변환하지 않는다 맞고 얇은 것은 당시 판 이동 방향과 나란하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진다고 치면 판이 이동하는 방향하고 지금 나란하지 않다고 있으니까 이렇게 맞고 A, B 모두 새로운 해양지에 만들어지고 있다. B는 가능해요. 왜냐면 여기 해령이 있을 거니까. 근데 A는 지금 그게 아니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가서 93번을 봅시다. 69번, 93번. 67번 할 거예요. 이거 67번이 되죠? 아, 69번 아니구나. 69번. 자, 69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령 부분에서 발생한 진앙의 분포래.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요걸 먼저 해석을 해봐야 돼. 근데 문제에서 여기 나오잖아. 그러면 연령에 관련된 것이 나오면 무조건 연령이 어느 쪽으로 증가하는가를 잘 봐야 돼.
연령 증가하는 거 이쪽이 될 수도 있고 밑에가 될 수도 있고 오른쪽 왼쪽 막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연령 증가하는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연령이 똑같대 이렇게. 이게 연령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등 연령선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등 연령선과. 그러면 등 연령선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령과 변환, 해령 변환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령에서 해안까지 만들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해령과 나란하게 등 연령선이 나타난다 이 뜻이야.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금 나이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해령과 지금 평행하는 관계구나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중간에 지금 끊어진 이 부분을 우리가 편의상 기억 여기를 지금 니은이라고 친다고 하면 A에서 B까지 여기하고 여기를 잘라서 여기를 기억 여기를 니은이라고 본다면 얘가 지금 해령과 평행하대. 나이가 똑같아. 그러면 이게 해령이구나. 이렇게 변환, 해령, 변환, 해령. 그러면 지금 여기가 나이가 제일 많고 나이가 제일 어리고 두 번째야. 그 말은 해를 떨어진 거리라는 얘기잖아.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얘가 제일 멀고 얘는 지금 여기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로 멀어.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정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기억 A, B 사이 변환층 있을 것이고 니은 퇴적물 두께는 B에서 더 얇을 것이다. 그렇지. A하고 B하고 비교한다면 얘가 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A가 더 두껍고 B가 더 얇다. 맞고 디귿 A가 속한 판은 북서, B가 속한 남동. 그러니까 해령을 찾아봐라 이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파란색 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하얀색 판하고 서로 지금 이렇게 지금 멀어지는 중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지금 반대가 돼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3번 문제. 자, 93번을 보면 판의 이동 방향에 대한 것이 쭉 나온 게 있는데 얘네는 지금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지구과학은 항상 그 그래프가 나온다고 하면 XY축을 잘 보셔야 돼. 자, 우선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시간 지남에 따라서 점점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 북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얘는 지금 보니까 동서중에서 점점점 서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A는 지금 북서 방향으로 가고 있다. A가 북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 B도 마찬가지로 북쪽과 서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지금 숫자를 보니까 남북 방향의 성분의 숫자가 B가 훨씬 더 커. 마찬가지 얘도 지금 이게 더 커 숫자가.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 판 경계는 수렴 경계가 되는구나. 같은 방향 가고 있는데 수렴 경계가 나타난다 이 뜻이야. 자 기억 모두 남동 방향 아니고 판의 있는 수도는 B가 빠르다 맞고요. 디귿 멘틀리는 상승 분야 아니요. 하강부지. 얘는 지금 수렴 경계이기 때문에 하강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이야. 네.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98번 문제. 자, 98번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에서가 누가 보존이고 누가 해령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몰라.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봐야 돼. 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천발과 그 다음에 신발진이 발생한다 치면 여기서 들어갈수록 지금 신발진이잖아요. 그러면 판이 이렇게 섭입을 하든 또는 이렇게 섭입을 하든 두 개 방향 중 한 개 방향 또는 같은 합성에서의 방향으로 해가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섭입형 경계가 발생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해서 여기서 판 경계를 본다면 만약에 B가 해령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경계가 안 발생을 하겠지. 그래서 여기는 C가 해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서 섭입 가능하더라 이 얘기야. 그러면 C는 해령이고 B는 변환이구나. 자 그럼 기억 C에서 인접한 이동 방향은 저 동서 방향이다. C에서는 지금 남북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틀렸겠고 그 다음에 B는 인접한 두 판의 밀도차는 A, C. C는 지금 같은 해령에서 같은 해안판 만들고 있으니까 밀도 차가 별로 없어. 근데 얘는 지금 섭입을 당하는 판과 섭입을 하는 판이 있기 때문에 밀도 차가 커야겠지. 그
그 다음에 디귿 나이 차이는 B, C. C는 동시에 만들어져서 같이 보내기 때문에 나이가 거의 비슷해. 근데 B는 여기서 이만큼 간 그 해양판과 여기서 이만큼 간 해양판이기 때문에 나이가 왼쪽이 많고 오른쪽이 어려야겠지.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두 가지가 되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2번 문제. 자, 102번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보면 해안 지각의 두께는 다 똑같아. 거의 비슷해.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런 것이 해안판이 해령에서 만들어질 당시에 이렇게 딱 치자. 그러면 해령에서 해안 지각이 이거나 다 비슷해. 웬만하면.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너무 뜨거운 지역이고 여기서 멀어져서 차갑잖아요. 그러면 상부멘틀이 이 해안 지각이 달라붙어 있었을 때 암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 너무 뜨거우니까 암석으로 존재할 수 없고 멀어서 차갑기 때문에 암석으로 달라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 그래서 상부멘틀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판이라 하게 되면 지각과 상부멘틀을 합쳐서 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각 두께는 다 똑같다. 근데 붙어있는 상부멘틀의 양이 달라서 판 두께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두꺼워진다. 그러면 지금 요거랑 매칭한다면 얘가 지금 여기가 C, 여기가 B, 여기가 A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기억. 암석권의 평균 밀도가 가장 크다. 이거는 뭐냐면 암석권이야. 암석권의 두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밀도인데 얘가 지금 이만큼이 암석권이래. 그러면 여기가 상부멘틀, 얘가 지각. 여기가 고밀도가 되는 것이고 얘가 저밀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에서 고밀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눈대중으로 한 5분의 4만큼 되고 있어. 근데 C와 같은 경우는 요만큼의 암석권 중 고밀도의 상부멘틀은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평균 밀도가 더 크다. 기억 맞겠고. 니은 C에서 동쪽에 해령 열곡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로 더 가면 해령이 있을 것인가. 그러겠지. 그 다음에 디귿. C 지점으로 갈수록 수심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수심이 낮아지는 거 맞겠지.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마지막 132번 문제. 이거 다 풀려고 진짜 겁나 빨리 했네. 자, 132번을 보시게 되면 이거를 본 이유는 나중에 이거 판 경계 3개 지도에다 표시해놓고 이거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A, B, C, D에 각각 뭐가 있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우선은 이걸 보게 되면 A가 지금 인도 대륙이 지금 붙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가 지금 히말라야 산맥, 여기가 지금 일본 해구 쪽이야. 그 다음 여기가 대서양 중앙해령, 그 다음 여기가 남극 주변의 남극 해령인데 이건 이름 몰라 같아.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산 안드레스 단층. 여기는 이 해구가 알류산 해구. 여기 있는 섬들이 알류산 열도. 여기가 일본 해구, 일본 열도. 그 다음에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 여기가 필리핀 해구.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왔는데 여기는 동아프리카 열복대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여기가 알프스 산맥.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뭐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132번의 답은 기억과 니은일지. 네. 자, 이거 프린트물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 공부 본격으로 시작할 때 그때 한 번만 보고 넘어가면 돼. 네. 간단한 문제라서 용어 한 번만 되새김 한다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됐고 다음 주에 천문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걸로 좀 하도록 합시다. 네.